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25부 감성군주 한풍제의 즉위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849년 말 청제국의 도광제는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을 하게 됩니다. 이에 도광제는 서둘러서 자신의 뒤를 잇기에 적합한 후계자를 선정하는 일에 착수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 청제국은요, 황제가 살아생전에 황태자를 지명하지 않았어요. 조선하고 좀 이제 다른 방식이었는데, 미리 황태자가 있어가지고 황태자한테 교육을 시켜서 계승을 시키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좀 특이한 방식을 했는데, 청제국의 황제들은요, 자기가 죽기 직전에 후계자의 이름을 쪽지에 써가지고, 건천궁에 정대광명이라고 써있는 액자가 있어요. 그 액자 뒤에다가 그 쪽지를 봉인해 두고서 황제가 세상을 뜨면은 그 봉인을 개봉해가지고 후계자를 발표하는 방식을 썼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태자 밀건법이라는 겁니다. 청제국은요, 원래 만주족 자체가 그렇거든요. 장자계승의 원칙이 없는 관계로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꼭 적장자만 왕이 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황자들은 누구나 다 황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거죠. 물론 적장자가 제일 좀 유리하긴 했어요. 그것도 좀 있긴 있었는데 꼭 적장자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황자들은 다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나도 열심히 하면은 단번 황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황자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점수를 따기 위해서 계속 스스로를 갖다 연말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장자라고 해가지고 방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안 하면 자칫 잘못하면 동생들한테 뺏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썼기 때문에 청제국에는 꽤 유능한 황제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어요. 아무튼 그러면 당시 도광제의 후사를 이을 후보가 누구냐? 거론되는 사람은 크게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제4황제였던 혁저였고 또 다른 하나는 제6황제였던 혁흔이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배다른 형제지간이에요. 그 외에 도광지의 아들들이 좀 더 있었는데 1에서 3황자까지는 좀 일찌감치 요절을 했어요. 젊은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떠나버렸고 그 다음에 5황자 같은 경우는 돈친왕의 양자로 입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황제 후보군에서 탈락. 그리고 7황자 이하는 나이가 너무 어렸어요. 그러니까 장성한 황자 중에서 남아있는 게 누구밖에 없냐면은 어차피 4황자, 6황자 두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혁저 대 혁흔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도광제는 세상을 뜨기 전에 혁저와 혁흔 중에서 누구를 후계자로 삼을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들의 기량을 시험해보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불리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제4황제였던 혁저가 좀 많이 불리했어요. 왜냐면은 혁저가 혁흔보다 형이긴 했죠. 근데 여러모로 이제 능력은 동생이었던 혁흔보다 밀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혁저는 어려서 천연두를 알아가지고 얼굴에 일단 곰보 자국이 있었다. 외모에서부터 감점이 들어가죠. 그리고 운동신경도 별로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대요. 그래서 사냥 도중에 낙마 사고가 한번 일어나가지고 다리도 좀 불편했어요. 그럼 공부도 그렇게 혁흔보다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또 엄청나게 뭐 유능하다, 총명하다 그런 평판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혁흔은 공부도 잘하고 유능하고 총명하고 리더십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카리스마 있고 운동도 잘하고 하여튼 뭐든지 다 만능이었던 인물이 혁흔이었어요. 혁저가 혁흔보다 나은 점은 이거예요. 어쨌든 현 시점에서 혁저가 실질적인 적장자라는 점. 그리고 혁흔은 서자였거든요. 이 점이 이제 좀 그나마 나은 점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도광제는 유능하고 총명했던 혁흔을 굉장히 총애했다고 합니다. 다만 혁저의 모후, 4황제였던 혁저의 모후가 효전황후인데 이 효전황후를 도광제가 굉장히 총애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총애하는 여인의 아들이잖아요. 조선 왕실 그 계보에서도 이런 스토리는 꽤 많이 나와요. 자기가 싫어했던 여인의 아들, 자기가 총애했던 여인의 아들, 그 대우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혁저 같은 경우는 능력이 출중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머니였던 효전왕후를 도광제가 굉장히 총애했기 때문에 또 효전왕후가 일찌감치 세상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리움으로 혁저를 굉장히 아꼈다라고 해요. 따라서 이제 혁저가 유리한 점은 요 정도죠. 어쨌든 자기가 현실적으로는 실질적인 적장자라는 점. 그리고 하나는 자신의 어머니를 아버지가 굉장히 총애했다는 점. 그 두 가지가 이제 유일한 어떻게 보면 진짜 얼마 안 되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혁전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도 뭐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래, 내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동생한테 양보할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해서든 동생을 제치고서 내가 황제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내놓은 결론이 뭐였냐면은, 그렇다면은, 이거 어차피 내가 능력으로는 동생을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차라리 어떻게 하자. 부왕을 감동시킴으로써 점수를 얻자. 좀 나쁘게 말하면은, 감성팔이 작전을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후계자 구도 대결이 벌어지게 되는데, 일단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요, 정사와 야사가 섞여 있어요. 정사에서 나온 이야기, 야사에서 나온 이야기가 혼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1849년에 전부 동시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대략 한 46년부터 9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한 번은 도광지가 혁큰을 불러다 놓고 테스트를 해보려고 지금 현 국정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었대요. 여기에 대해서 총명했던 혁큰은 국정 현안에 대해서 정말 막힘없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혁전은 답변을 하지 않고 우물쭈물 거리다가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러자 도광지가 의아해서 물어봤겠죠. 혁조한테. 너 왜 갑자기 왜 우냐? 라고 그랬더니 혁조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울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부왕께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셔가지고 다시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우리 청제국의 가장 좋은 미래인데 어떻게 감히 제가 이 자리에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왕께서 아직도 쾌차하지 못한 것은 아들인 저의 잘못인데 제가 여기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감성팔이 작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 전개되는 방향이 계속 이래요. 육황제였던 혁크는 자신의 능력을 과감하게 보여주는 그런 공략법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왕제였던 혁전은 계속 시종일관 감성팔이입니다. 자, 과연 이 두 사람은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대결을 벌이게 될 것인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요.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루는 도광지가 혁저와 혁큰을 데리고서 사냥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 사냥이야말로 만주족의 기본 소양이잖아요. 당연히 얼마나 많은 사냥감을 잡아오냐에 따라서 실력이 판명이 나는 거고, 이거는 두 황제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무예 솜씨가 좋으냐라는 것을 이제 보려고 했다라는 거죠. 확실히 이게 청제국이 만주족 황실이다 보니까 아무리 그 문명화의 길을 걸었다 하더라도 원래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중요시 여겼던 기마술과 궁수를 포기하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사냥 대회를 한번 열어봤는데, 혁큰의 경우에는 총명에서 뿐만 아니라 엄친아예요. 전형적인 무예 솜씨도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당연히 신들린 사냥 솜씨를 발휘해가지고 많은 수의 동물을 잡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혁전은 사냥이 끝나도록 화살 한 발 쏘지 않아서 동물을 한 마리도 못 잡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도광제는 의아해하면서 혁조에게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그 영문을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러자 혁조가 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미가 새끼들을 낳아서 기르는 시기에 활을 당겨서 결국에는 어미나 새끼 둘 중 하나를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천륜을 찢는 일을 어떻게 참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를 가지고서 형제간의 재주를 겨루는 것이 또 어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이 답변을 들은 도광제 여기서 감동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혁크는 능력은 출중하지만 뭔가 덕이 부족하고, 그리고 혁전은 능력은 조금 부족하지만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덕을 갖췄구나 하면서 그 인품을 굉장히 칭찬했다라고 하죠. 자, 그러다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냐? 어쨌든 이제 도광제가 와병 중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은 혁저와 혁큰이 부왕인 도광제의 쾌유를 빌면서 불경을 베껴 쓰는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재다능했던 혁큰. 이 양반은 글씨도 잘 써요. 그래서 호쾌하고 날렵한 필체로 불경을 쫙쫙 베껴 썼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이제 도광제는 만족했죠. 역시 혁크는 글씨도 아주 호쾌하게 잘 쓰는구나. 제왕의 풍모가 여기 보인다. 자, 그래서 이제 혁큰의
베꼈었던 이제 불경을 보고 난 다음에 이번엔 혁저가 베껴 쓴 불경을 봤는데, 그런데 이 혁저가 베껴 쓴 불경, 혁저는요, 필치가 그다지 볼만한 것도 없고, 글씨체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굉장히 볼품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혁저가 베껴 썼던 불경을 보던 도광제가 이상한 거 발견합니다. 군데군데에 뭐가 있었냐면은 뭔가 자국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자국이지 하고서 살펴보니까 그 자국이 무슨 자국이냐면은 바로 눈물 자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혁저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웬 눈물 자국이니? 그랬더니 혁저가 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바마께서 이렇게 병환 중에 계시는데 제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불경을 쓰니라고 어떻게 했다. 불경을 베껴 쓰는 내내 눈물을 흘렸고 그 바람에 글씨도 엉망으로 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또 답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시험을 거치고 난 다음에 도광제는 이제 슬슬 다음번 이제 황제를 누구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가닥을 잡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어서 1850년 2월이 됐습니다. 병으로 오늘 내일 하던 도광제가 마침내 세상을 뜨게 되었다는 거죠. 도광제는 죽기 직전 태자 밀건법에 따라서 다음번 후계자를 쪽지에 적어서 봉인을 해뒀어요. 참고로 이게 봉인만 있는 게 아니라 밀지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밀지하고 봉인하고 두 개를 대조해가지고 장난질 못하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도광제가 세상을 뜬 후 신하들이 봉인을 열었겠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열었을 거예요. 다음번 로또 당첨자는 누구인가 아마 그 심정이었겠죠. 그렇게 딱 이제 열었는데 그 쪽지에는 누구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냐면은 제사 황제였던 혁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로써 정말 뜻밖에도 유능한 인재로 촉망받았던 제6황자 혁크는 황제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래도 나름 유능했던 황자고 지금 현재 황자들 중에서는 혁저와 더불어서 유일한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을 좀 보필하라는 의미에서 공친왕에 봉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소 능력은 떨어지지만 부왕을 감동시킨 데 성공한 제사황자 혁저가 청해 9대 황제 한풍제로 즉위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역사학자들의 평가는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요렇게 봤을 때 심하게 얘기하면은 능력이 떨어지는 혁저가 심하게 말하면 또 무능했던 혁저가 눈물 작전, 감성팔이 작전으로 그걸로 점수를 따가지고 동생을 제치고서 황제가 된 거 아니냐. 좀 그런 이제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가 하면은 또 한쪽에선 그런 평가도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혁저가 혁헌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이게 또 청 말기가 되면은 청 제국도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결국 이제 유교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교적인 기풍이 강해지게 되면서 여기서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이 뭐냐라고 했을 때 글씨 잘 쓰고 문장력 좋고 언변 수려하고 각종 지식 많고 운동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부모한테 효도를 하냐 얼마나 덕을 갖췄냐 얼마나 이제 인품이 좋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교적인 기준과 가치관에 부합됐던 인물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측으로 봤을 때 그런 인물이 혁저였기 때문에 혁저가 다음번 황제로 낙점이 됐던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평가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유능했던 동생을 제치고서 혁저가 황제로 올라오게 되면서 9대 황제 한풍제가 탄생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과연 한풍제 치하의 청제국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